탁 이러면 옆에서 간호사인 여자가 탁 갖다 주고. 그렇죠.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한번.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동안 저는 한국교회 성평등 실태를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믿는 패미, 가패미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뉴스엔조이 기사도 굉장히 그런 게 많고 이번에 새로 만난 팀이 총회신학대학교 그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다닌 젊은 청년들 3명이서 날개 팀을 만들었어요. 날개 무슨 뜻일까요? 날개? 천사 아니야? 아니야, 나라가 가부장제 밖으로. 너무 가잖아. 개가 아니라 날려버려 개소리. 잘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 사실은 젊은 청년들의 힘이라는 게 순식간에 500개 막말 아카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이 브루핑한 것 중에서 우리 자매들이 몇 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도중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사모님들을 어떤 보조적으로 살림만 하시는 역할. 남자는 이제 여자의 갈비뼈, 어디 갈비뼈로 만들어졌나요? 어디 갈비뼈인가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어딘가요? 오른쪽인가 왼쪽? 좀 이따 해주세요. 네.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남자의 신체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그 몸인 남자를 잘 돕고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한번 갈비뼈 토스해 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거기는 이제 동시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는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근데 그 아담은 아다마라는 땅의 흙으로 아파르로 만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자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남자를 잠들게 해요.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뽑았다. 빼서 이제 흙으로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자는 뭐 했나요? 잤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있었죠. 여자를 탄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다. 갈비뼈다. 그리고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자의 일부라기보다는 남자와 같은 하나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만들어진 존재? 땅의 흙. 그러면 여자는 뼈와 흙. 뼈와 흙이야. 예, 좀 고차원 자리야. 어떻게 보면 뼈와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흙이나 뼈나 뭐 그게 그렇게 잘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의미인 것이지 그 사람이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차적인 존재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아까 돕는 뭐죠? 배필.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가 누구를 도와? 그러니까 맨날 보면 왠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의사가 남자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메스 탁 이러면 옆에서 간호사인 여자가 탁 갖다 주고. 그렇죠. 거의 그렇게 흥분하죠. 흥분하죠, 이거. 직진주와 흥분.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부차적인 의미일 뿐만 그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 에제라고 할 때도 돕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그 사람을 돕는.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서 여자가 더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짝이라고 얘기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이 부차적인 존재,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로 왜 머리뼈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머리뼈가 아니고 왜 발뼈가 아니냐. 갈비뼈다. 근데 언니 그 갈비뼈 옆에 서는 존재. 갈비뼈의 히브리어가 네. 첼라? 첼라. 그 첼라 해석 중에 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법궤 네. 양쪽에 이렇게 맞아요. 마주보고 네, 있는 맞아요. 그것도 네. 첼라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배웠어요. 사실은 네. 사이드, 네. 옆에 이렇게 같이 서는 존재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더 우월하고 나중에 만들어졌다 열등하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1장으로 한다면 인간은 가장 열등한 존재겠네요. 창조의 순서상 빛부터 쭉 만들어져서 6째 날 빛이 최고야.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그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해석이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는 저희가 이게 뭐 하나의 정말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나의 정설처럼 네네. 되어 있는 해석이지만 이게 조금만 개신교 전통을 넘어가 봐도 공간적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이게 전통이 아니었던 데가 또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사실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서로 돕는 배필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관심에도 없는 본문이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별로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 카톨릭에서는 가장 고귀한 신앙인의 모델은 수사. 단독자, 결혼 안 하시는 결혼 안 하고 남자고 여자고 음. 그 은유로 치면은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신부로서 사는 삶.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끼리 마주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 개신교군요.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루터 이후에 종교 그쵸. 개혁이 생기면서 이 하필 개신교도들이 부르조아라는 제3계급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시민계급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전통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던 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적 독립적으로 신분제에서부터 자유롭고 남녀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근대 형태의 그 가족 형태를 이들이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 환경상. 근데 그 이들의 삶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그 수사들의 어떤 그 본성에 반하는 그런 삶을 성경적으로 끊어주기 위해서 강조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본문 찾다 보니까 1장부터 읽었겠죠. 창세기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 2장에서 이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게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보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포커싱한 거는 개신교 전통인 거죠. 그렇군요. 너무 네, 재밌네요. 뭐 하여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너무 오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주적인 존재, 부차적인 존재로서의 여성 또 그 내용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여성을 남성보다 종속적이고 혹은 이제 열등하다라고 여기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돕는다라는 말이 어떤 수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 여자도 남자를 돕고 남자도 여자를 돕고 상호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좀 더 널리 퍼진다면 오랜 세월 이 갈비뼈를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이상하게. 나 드러나 있지 않아. 갈비뼈와 연관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제일 많이 쓰여온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나 아니면 메스 이러면 네 여기 이렇게 쓰여온 존재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 온 성서 구절, 성경 구절 중에서 창조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다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